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 상강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로 이제 성큼 겨울이 다가옴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비까지 내리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10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열렸습니다. 65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공동육아 개념을 도입한 강동구 천호도서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최근 공무원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도심 멧돼지가 출몰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빠른 대피와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주말 월드컵 공원 일대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열린 건데요. 열기 가득했던 축제의 현장에 천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의 사또가 황포도배에 실려온 새우젓의 품질을 검사합니다. 한참 동안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이내 통을 외칩니다. 어떻습니까? 통영! 대북소리와 함께 옛 마포나루의 영화가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됐습니다. 제11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새우젓이라는 마포 고유의 전통을 소재로 한바탕 지역 축제가 펼쳐진 것입니다. 마포나루가 옛부터 삼남 지방의 새우젓이 마포나루를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됐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포가 아니면 이런 축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100년 전 마포나루를 형성하였습니다. 옛 동원이 만들어져 곤장과 주리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유기점과 포목장 등 상점가도 꾸며놔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옛날 것도 보니까 체험도 해보니까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항상 역사책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축제로 이렇게 와서 볼 수도 있으니까 더 새롭게 알게 된 것 같고요. 새우젓은 강경과 강화, 광천, 신안, 보령 등 8개 지역에서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줄어 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시중보다 15에서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주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건도 싱싱하고 좋고 각 팔도구를 다 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년 와요. 새우젓을 여기서 잘 사요. 까나리 액젓하고 젓갈 2가지 맥락젓하고 오징어 젓갈 너무 좋아요 기분이. 특히 올해는 마포 이야기를 담은 멀티미디어 쇼와 뽀로로 인형극, 새우 쿠킹 콘서트 등을 추가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했습니다. 구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주민 노래자랑도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과 연계하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마포구의 공식 집계 결과 올해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은 대략 65만여 명, 새우젓 장터와 지역 특산물 장터, 먹거리 장터 등 48개 장터 부스에서 대략 1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엔 문화생활과 더불어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관 1주년을 맞아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아이를 안고 강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엄마들. 영유아들이 먹을 이유식을 만들기 위한 수업이 한창입니다. 천호도서관 개관을 기념해 초보 엄마들의 육아를 돕기 위한 이유식 만들기 수업이 열린 겁니다. 천호도서관이 문을 연 것도 올해로 1주년. 신혼부부 계층이 많은 천호동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 육아 개념이 도입된 도서관이 지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한 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 사진전 등 풍성한 참여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천호도서관 1주년 개관 행사가 있는 날인데요.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그 30, 40대들의 인구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바로 육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엄마들도 한껏 상기된 모습입니다.
실생활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데 꼭 필요한 육아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 듣고 이유식 만드는 거 해보니까요. 좀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또래 엄마들하고 같이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호도서관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지역사회 엄마들과 아이들을 위한 육아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서울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해 민가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10월과 11월 멧돼지 출몰 건수가 가장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멧돼지 6마리가 출몰해 동네를 헤집고 다닙니다. 도봉구에서는 멧돼지 10마리가 때로 출몰해 농경지를 파헤치고 민가로 돌진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멧돼지가 주로 출몰하는 지역은 산과 인접한 곳으로 북한산과 인접한 종로와 성북, 서대문과 수락산과 불암산 등이 인접한 노원 등지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10월과 11월 사이 출몰 빈도가 가장 높은데 최근 3년간 통계 수치상 10월 멧돼지 출몰 건수는 238건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습니다. 멧돼지 출몰 장소별로는 산이 9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156건, 도로 132건, 주택 93건, 공원 5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멧돼지가 일반 주거지에도 자주 출몰하는 만큼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멧돼지와 눈이 마주쳤을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뛰기보다는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만약 멧돼지가 돌진할 경우 주위의 큰 나무나 바위 뒤로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외에서 멧돼지를 발견하면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은데 눈을 마주쳤을 때는 뛰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고 침착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멧돼지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서서히 등을 보이지 않고 뒤로 물러서면 됩니다. 또 사람을 위협하는 야생동물을 발견할 시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송지연입니다.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공직사회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성범죄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느냐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도 성 관련 범죄나 비위가 수차례 벌어졌고 이에 따른 대책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는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왓 이슈에서 점검해봤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과 얘기하며 몸을 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남성은 구청 과장으로 주점에서 벌인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바카스남은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한 구청 직원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성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중앙부처는 42명에서 116명으로 2.8배, 지방자치단체는 61명에서 128명으로 2.1배 늘었습니다. 지방교육청은 34명에서 135명으로 4배나 늘었습니다. 공무원은 다른 어떤 직업보다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선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5년간 31건을 징계했습니다.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은 11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나 강등, 정직은 20건인데 최고 수준인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성희롱이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가해자 한 명을 상대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가 그 조직에서 좀 상위에 있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공무원의 성비위가 적발되거나 신고된 경우 1차 조사는 해당 기관에서 벌이는데 조직 내부의 문제라는 인식과 명확한 방침이 없기 때문에 축소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가해자한테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자체 매뉴얼도 별로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성추행인지 성폭력인지 기준도 이렇게 정립이 돼 있지 않으니까 직원들조차도 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성 공무원 10명 중 6명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고 10명 중 5명은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경우는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밝혀지는 거는 그동안 시시했다고 보고요. 폐쇄적인 공무원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알려지면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다음에 자기한테 피해가 오거든요. 그 사람을 계속 보는 경우도 있고.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이나 임용 예정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중징계, 2차 피해 예방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성희롱 성폭력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가해자의 인사조치와 사후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내부 온라인 신고 게시판 개선, 2차 가해자 징계조치 근거 마련, 피해자 지원 강화를 담았습니다. 또 민간 위탁 체결 기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예전에는 본인만이 이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도 누구나 그 성희롱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도 정비를 했고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권력형 조직 문화 개선과 함께 여러 세대가 함께 근무하는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의식 개선 그리고 이런 법과 제도가 생활 속에 체화되는 어떤 시기를 조금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뭐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가 또는 감수성 교육이라든가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소통, 교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사자인 일선 공무원들은 권력형 조직 문화 개선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희롱 부분은 아주 경미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치기는 매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해 주려면은 일단은 별도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공무원의 성범죄가 늘고 있다는 통계는 미투 운동의 확산과 함께 공직사회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공정한 시행,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움츠린 피해자들의 눈물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구입니다. 송파구 방이습지에서는 매년 학생들이 벼농사를 지으며 농부의 땀방울을 경험합니다. 올해도 학생들이 돌본 벼가 쑥쑥 자라 결실을 맺었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에 누렇게 익은 벼. 저마다 고개를 숙인 채 빼곡하게 자리했습니다. 아이들은 팔뚝만한 낫을 들고 벼베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탈곡 과정에도 직접 나서며 빗발치는 나다를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오늘 이렇게 벼를 베는데 탈곡기에서 그렇게 벼가 튕겨나가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고 다음에도 있으면은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또 가서 이런 체험을 다시 해보고 싶어요. 70여 명의 학생들이 흘린 6개월간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5월 모내기를 시작으로 방이습지에 조성된 학생들의 논. 꾸준히 현장을 찾아 정성스럽게 돌본 학생들은 살아있는 생태 체험을 넘어 결실의 기쁨까지 누렸습니다. 처음에서는 잘 자랄까 이런 걱정도 했었고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벼를 키웠다는 게 결실을 맺어서 이제 너무 좋았어요. 방이습지가 학생들에게 생태학습의 장이 된 지 올해로 8년째입니다. 지난 2011년 생태학습관이 새로 들어서며 농촌체험뿐만 아니라 생물 관찰 등 계절별 다양한 생태체험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모내기뿐만이 아니고 논에 사는 다른 생명들, 물자라나 거머리나 우렁이나 이런 것도 관찰하고 그 생명의 소중함이랑 쌀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편 학생들이 수확한 작지만 정성이 담긴 쌀 한 가마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또 벼 지푸라기는 생태체험관에서 마련되는 볏짚 전통공예 수업에 사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노원구청 환경미화원들이 화장실을 개조해 휴게실로 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결국 환경미화원 전용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청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 공간이 청사 3층에 마련됐습니다. 클린 도우미 쉼터가 지난주 현판식을 갖고 미화원에 개방됐습니다. 제8대 노원구 의회는 개원 후 첫 공약으로 미화원 휴게 공간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미화원들이 화장실 입구에 있는 물품함을 개조해 휴게 공간으로 사용 중인 사연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시의원 사무공간이자 최근까지 조직 개편 추진단이 업무를 보던 사무실을 개조했고 미화원 전용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청소 도구함 보관해 놓는 데서 그분들의 쉼터가 사실은 시의원들이 일하는 공간이어서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공간을 양해를 받았어요. 미화원들은 그간 화장실 한켠에 위치한 물품 보관함을 개조해 휴게실로 써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식사까지 하는 등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 휴게실로 이사해 지내니 이제 2달이 쭉 뻗고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마음서전 의회와 집행부의 고마움을 표합니다. 공기도 탁하고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장실 옆이니까 아무래도 또 이미지도 그렇잖아요. 남보기도. 그리고 깨끗하고 여러 가지 참 좋아요. 한편 논란이 된 화장실 휴게 공간은 지금은 폐쇄돼 물품 전용함으로만 사용 중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성북구 기름동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또 기름 재정비 촉진구역 사업도 탄력을 받으면서 기름 뉴타운이 완성돼가는 모습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4호선 기름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이지만 노후된 건물이 즐비합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06년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상황. 이미 수년 전 기름 뉴타운 10개 단지가 입주를 마친 만큼 기름 뉴타운 초입이라 볼 수 있는 기름역 일대 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성북구청이 해당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개발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가 끝난 것. 계획에 따르면 이곳엔 지하 5층, 지상 35층 높이에 아파트 395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중 임대 아파트는 83세대입니다. 또 역세권인 만큼 지하 1층, 지상 2층 높이에 상가 건물도 함께 지어집니다. 공사는 롯데건설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름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된 가운데 기름 1 재정비 촉진구역도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름 뉴타운 안에서 마지막 대규모 분양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상 37층 높이로 모두 2,029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올해 안에 분양이 끝나면 2020년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기름 뉴타운 안에서 사업 속도가 제일 늦었던 기름 5 재정비 촉진구역도 올해 말을 목표로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완성된 기름 뉴타운의 모습을 꿈꾸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지방 분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광역의원들이 600석 규모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렸습니다. 결의문을 통해 의원들은 지방 분권형 개헌이 지역 발전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한 권력과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입법과 행정, 재정권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인력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제225회 마포구 의회 임시회가 22일 개회를 시작으로 31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을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과 신종갑, 김진천 의원 등이 제출한 마포구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2건의 안건이 심의됩니다. 특히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은
내년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복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서울시 최초의 시행이 되는 겁니다. 한편 24일과 25일 이틀간은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해 묻고 답하는 구정 질의가 예정돼 있으며 임시회 폐회는 31일입니다. 강동구 의회 제257회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노후 건물 철거시 발생할 수 있는 성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 등 17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선 건설재정위 소속 신무연 의원이 RFID 기술을 도입한 음식물 쓰레기 저감 방안을 제시한 한편 행정복지위 소속 한경혜 의원은 시니어 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50플러스 센터 건립 필요성을 제기하며 강동군의 중장년층의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마포구가 아현동 699번지 일대의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오는 29일까지 주민 의견 조사를 시행합니다. 이번 주민 의견 조사는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 재개발 추진 여부를 주민들에게 묻는 찬반 의견 조사입니다. 참여 방법은 우편 조사와 현장 투표로 이루어지고 우편의 경우에는 동봉된 회송용 우편 봉투에 의견서를 담아서 수취인 부담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직접 방문은 공덕동 주민센터 또는 마포구 주택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고 참여율이 50% 이하면 조사 기간이 15일 연장됩니다. 한편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는 10만여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90% 이상이 주거지역이며 전체 건축물 중 약 76.5%가 노후 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게임비 1,000원을 안 돌려줘서 억울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 씨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고작 1,000원, 살인범의 어이없는 분노에 한 청년의 인생은 송두리째 빼앗겼고 싸늘히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것은 대중들의 분노일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